계좌 준비 가봅시다. 네. 뭐 볼까요? 금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금 선물 가격이 네. 플러시 클러시 뭐 그쪽 표현인데 아주 신선하게 쾅 떨어진다. 그러니까 플러시는 뭐 네. 사실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 플래시 터트리는 네. 반짝. 반짝. 이 순간적으로 이제 금 나가는 금은 선물이 다 어제 그랬고 국제 유가도 그랬고 원자재 시장에 보면은 굉장히 거칠은 조정들이 왔는데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전체 매크로의 맥락이니까 네, 네. 거시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델타 변이 추이도 그렇고 이런 네. 걸 좀 파악해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이 좀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게 비트코인이 나오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나온 뒤부터 금이라는 상품 선물의 어떤 투자 가치가 훅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은 보시면 46,000달러인가? 네네. 최근에서 독파했죠? 그 얘기 들려고 했거든요. 비트코인 다시 또 올라왔어요. 또 올랐더라고요. 5월 달 이후에 네. 최고치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바닥을 잡은 건지 기술적 반등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어쨌든 금 선물이 좀 소외가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투자 수단.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금을 선호했는데 네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러면은 아니다? 후퇴한다?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점.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전 한 3주 전인가? 에서도 한번 그 미국 경기 정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고용은 또 확 올라오고. 그렇죠. 와, 헷갈리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선물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곡물 가격이란지 그 사업용 금속 가격이란지 이런 제가 그 스톡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5월달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시간차를 두고 CRB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또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매수 포지션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매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기저효과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병목 현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병목. 네. 병목. 그러니까 공급이란 통로는 너무나 작은데 네. 수요라는 이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체증이 발생되고 정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물론 뭐 그 작년까지 경기가 좋았다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대감이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수급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수급 현상이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버슈팅을 해서 뭐 80달러는 갈 수 있겠지만 전 75달러 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유가가 100달러에서 75달러까지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2014년부터 이 유가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2014년 이전에는 수요 우위였다가 공급 우위였다가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서 150달러를 갔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계속해서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75달러 고점이 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유가는 75달러를 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고점에서 가격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않을까 생각이 배럴에 듭니다. 이제 네네. 66달러 선까지 네네. 왔고. 그래서 아마 추세적으로 아마 55달러까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오케이. 네. 하여튼 뭐 매크로 잠깐 뭐 몇 가지 봤는데 네네. 오늘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대비하라 네네. 주제는 달라진 것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셔서 그 시장 하락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있는데 아침에 뭐 경제 네네. 채널도 대부분 다 이제 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의 얘기. 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방 이슈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난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전에 철강주가 보였던 모습까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주에 철강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반기에 좋을 거다 뭐 실적 얘기 나오게 되면서 외국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뛰었었거든요. 근데 한 주 만에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네. 전부 그 대서특필된 그러니까요. 것들이 이제 투자 활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뭐 이렇게 네네네. 막 나오는데 네. 이게 벌써 한 2주 전에는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미 연기가 모락모락 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다 한 주 만에 식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톤을 IT가 이어받았고. 실제 오늘 이제 재료가 나온 마당에서는 크게 효용성이나 불같은 네네. 시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또 매도로 전환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단기 반등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네. 추세적 상승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 출발점에 있는 5%는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솔직히 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5%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반전이 왜 움직이지? 그러니까 뭐 지금 썸머랠리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이제는 뭐 산타랠리라든지 뭐 연초 효과라든지 이런 핑계들은 아마 시장 반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화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명확하게 네.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오늘은 개장 네. 초반에 따라붙는 재료에 그런 네네.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슈는 따라잡는 게 힘들다고 보고 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도 그렇고요. 그 제가 항상 종목별 등락 현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종목별 등락인데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하드 캐리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별 등락 네. 현황은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네네, 수보다 맞습니다. 많을 때에 네네. 매수 심리의 확산, 네. 투자 심리의 활성화, 네네. 그다음에 유동성에 또 풀리는 이런 네네. 지표로 보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 조정받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많죠. 많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지수 하드 캐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 이슈가 또 해소가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고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매매를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좋지만 하락 종목 수가 또 우위를 보이는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매매를 하시되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목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보는 지표는 딱 하나,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존 관점과 유사함이 똑같습니다. 상승 전환보다는 어차피 계속 지지부진한 하락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낮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자, 크래프톤 이슈인데 수급이 일단 신용융자 매입이 불가능하네요. 그다음에 공매도도 현재 불가능합니다. 코스피 200 편입 전이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은 약 1,550만 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뒤에는 2,500만 주.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1,550만 주 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인데 MSCI 편입 기대감이 있고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밑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내용들을 역설적으로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네. 여의도에서. 이거는 이제 뭐 선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호가를 보면은 호가는 낮아요. 네. 크래프톤이 44만 8천 원에 지금 네. 20만 주, 30만 주 쌓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예전에 그 혹시 10년도 넘은 일인데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 삼성생명 상장 당시 혹시 기억하세요? 삼성생명. 삼성생명 상장 당시에 네. 예. 근데 그 제가 왜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냐면 크래프톤이 어쨌든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 삼성생명이 상장 당시에 그때도 한 13만 원, 14만 원? 그때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논란은 좀 있었죠. 예, 그렇죠. 뭐 그거를 출자한 보험료를 네, 네. 낸 분들, 네네. 가입자분들, 이분들의 지분을 뭐 어떻게 인정할 거냐, 뭐 네네. 이런 논란도 있어서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논란이 좀 있었던 요즘 보험 상품 기억이 나요. 같은 경우 무배당이지만 그때는 배당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크래프톤이 그때 삼성생명 상장 당시의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좋은 건 알지만 결국 가격이 문제인데 이 가격에 대한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생명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쉽지 않은 주가 흐름을 전개했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크래프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광주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게임이 정정부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게임 산업 육성, e스포츠가 네, e스포츠 육성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수하게 상장 당시 어떤 가격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크래프톤도 삼성생명이 그 가졌던 어떤 부대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네. 뭐
적절한 표현은 네네. 아닙니다만 온 국민 단타 대회 오늘 또 열리겠네요. 여기 어제하고 네네. 그제 지난주 금요일은 이 카카오뱅크로 갔더니 네. 이게 유동성을 이쪽으로 자꾸 흡수해 버리니까 다른 네. 쪽에 뭐 값어치들이 제대로 안 되고 네. 들쭉날쭉거리고 뭐 호가를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그 JY 이슈를 계속 지금 반영을 하고 기대감을 네네네. 가는데 이미 노출된 재료라는 건 다시 강조드렸고 네. 그러면 두 번째에 이제 대비하라. 네네. 어떻게 선택과 집중? 네, 이런 선택과 집중이나 표현 쓰시면은 저는 사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이렇게 들려요. 사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카카오뱅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종목들이 이제 빤하다는 겁니다. 네. 그 빤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고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에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별 종목을 접근하시되 리스크 관리도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슈라든지 종목별로 인한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따라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4개를 선택을 해봤는데 네. 3개를 선택해봤는데 그래서 친환경, 폴더블, 반도체 부품. 그러니까 이 친환경을 또 쪼개게 되면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블은 내일 네. 아직 살아 있는 이슈라서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7월달 그 탄소 배출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네. 7월달에 화재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산불이 현진 화재 때문에 탄소 배출이 344 메가톤이나 배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네. 뉴스 공중파의 뉴스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한 6개월간 네네.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지금 단기간에 그 산불 네네네.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HN 휴캠스는 네. 사실 별로 움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H년지, 에코프로 후성 뭐 이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하스롬테크 정도 이런 종목들이 이게 또 쏠림 현상 얘기가 나오는데 탄소 네. 배출권 안에도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후성, 에코프로 HN 요 정도면 되게 10% 넘게 강하게 그냥 어제 나왔거든요. 움직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린플러스라든지 뭐 휴캠스라든지 한솔롬테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갔었는데 30초 안에 마무리.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한된 종목들만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시고요. 가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이 결론이다라고 정리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가는 기업 네. 종목 주식의 시세도 그렇지만 일단 그런 주류적인 흐름. 네네. 지금은 뭐 이 기후 얘기는 뭐 오늘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나옵니다. 붉은 하늘에 또 막 거기 이제 뭐 IT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문을 열고 다시 네네.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계장 준비하시죠.